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폭발 성장이라는 책 가져왔어요. 짠! 표지 너무 예쁘죠? 폭발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분은 꼭 읽어봐야 될 책. 보면 아마존 베스트셀러 마케팅 분야 1위래요. 그 아마존 1위란 얘기는 뭐 거의 전 세계 1위나 다름이 없죠? 아마존에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팔고 있으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큰 기대 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 근래 읽은 최고의 마케팅 책이라고 제가 헤드라인을 달았을 정도로 1000억 부자가 공개하는 성공 노하우 80가지. 그리고 통계 자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통계를 볼 때마다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거 회사 기밀 아니야?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을 다 오픈했습니다. 아, 이렇게 통계를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돈으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홍보라든가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플랫폼이 모든 걸 점유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안 읽어보면 이건 손해. 왜 이 책을 안 읽었지? 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해요. 회사 기밀을 공개한 느낌이에요. 대회비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회사가 하루 만에 10만 명씩 그 가입자가 늘었대요. 하루에 10만 명. 근데 이제 그 비결을 다 공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만 붙들어 놓으면 그게 다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급쟁이,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이 책은 자영업자, 뭐 사업가, 혹은 뭐 플랫폼 사업하실 분, 아니면 저처럼 1인 지식인으로 1인 기업가로 사실 분은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 감동받았어요. 여러 번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분이 어떤 사업을 했냐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남자랑 여자랑 만나게 해주는 거. 야, 이게 너무 좋죠.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니까. 근데 이걸 생각을 해놓은 게 이분이 되게 좋은 회사 다녔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리먼 브라더스라고 다들 아시죠?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매력적인 두 여성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매치닷컴이라는 곳에 접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객과 미팅이 있는 날이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껏 차려입고 출근을 하고, 근데 미팅이 취소가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매치닷컴에 로그인을 해서 그날 밤 데이트 상대를 찾아보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자들도 이렇게 미용실 가면은 이렇게 드라이 해주고 하니까 왠지 그날은 누구 만나고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 심리죠.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사이트는 되게 오래 걸렸대요. 누구를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뭐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전문직 종사자들은 데이트 상대를 찾기 위해 몇 날 몇 주를 허비할 수 없다. 나는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아이디어를 딱 떠올리고 바로 퇴사하겠다라고 했대요. 나 직장 생활 안 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안 거죠.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퍼스트 무버가 지니는 이득은 없다. 퍼스트 무버가 뭐예요? 첫 번째로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이런 데이트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옛날부터 조금씩 있어 왔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세이클럽 이런 거 통해서 번개도 좀 하고, 싸이월드 이런 거 좀 유명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댓글도 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자 여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타이밍에는 그게 완전 대박이 안 났지만 지금은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했던 거라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면 잘 될 수 있다. 2002년도에 제주도에 삼다 맑은 공기라고 그 한라산에 있는 공기를 캔에 담아 팔았어요. 그 사업이 망했어요. 누가 17년 전에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도 막 사 먹고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마스크도 쓰고 다니죠. 요즘은 다시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했다가 잘 안 된 사업도 내가 잘하면 잘 될 수 있다. 사실은 이분은 불편한 것을 개선함으로써 더 좋은 회사를 만든 거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했었대요. 헬리콥터를 날려가지고요. 전단지를 막 뿌렸대요. 와, 신박하다. 회사 이름이 뭐냐면요. I'm free tonight이에요.
나 이 회사 이름이 너무 빵 터지지 않아요? 자, 나는 한가해요, 오늘 밤에. 나 오늘 한가해요. 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곳곳을 누비면서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만 달러라는 돈을 투자했대요. 우리 돈으로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 판촉 회사로 가입한 신규 회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전단지 뿌린다고 요즘 거기를 가입을 하겠어요. 가능한 적은 시간과 금액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배우래요. 홍보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시간을 짧게 들이고 돈을 조금 들여서 가능한 걸로. 돈만 많이 썼다. 홍보업체만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일상 회원보다는요. 열성적인 회원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대요. 막 입소문을 내고. 한마디로 뜨내기보다 단골이 중요하다란 말입니다. 마케팅 귀재인 세스 고디는요. 보랏빛 소가 온다 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소를 처음에 봤을 때 소가 아름답다 하는데 소를 계속 보면 지루하대요. 그러면 보랏빛 소를 갑자기 등장을 시키면 사람들이 보랏빛 소야, 너 보랏빛 소 봤니? 자, 이렇게 독특하고 뛰어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트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입소문이 날 만한 그런 포인트를 계속 잡았어요.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의 회사 기밀 공개 수준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보랏빛 소 봤니? 너 김유라 TV 봤어? 야, 그 여자가 밤 11시에 몸빼를 입고 춤을 춰. 야, 춤추는 그 여자 봤어? 미친 여자 같지?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마케팅 책을 좋아하는 것 이걸 계속 읽으면서 나한테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 않아도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일단 슛을 해라. 시도하지 않는다면 골을 넣지 못할 확률은 100%다라고 합니다. 전설적인 아이스 하키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걸 다른 말로 그지같이 시작하라. 성공하지 않아도 계속 하라는 거죠. 초창기에 페이스북은요. 마크 저커버그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만 사용했다. 그러다가 아이비리그 위주로 몇 개씩 하다가 대중이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런 좋은 대학교에서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좀 인맥, 저기 가입하면 저기 명문대 학생들을 볼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퍼져나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트라넷이라는 사내망, 회사 안에서만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원래 처음이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의 통신 암호 기술도 군대에서 원래 쓰던 거, 보안이 강화된 거, 중간에 해킹이 불가능하게.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은 개인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이제 군대에서 몰래 이제 보고 오고 그런 용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가 점점 퍼진 거예요. 무조건 도전해봐라. 작게라도 시작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오픈 액서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있는 플랫폼에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소스를 풀었다는 거죠. 오픈 소스와 이제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OS라든가 그런 게 예전부터 존재를 했었죠. 마크 저커버그는요, 그 플랫폼을 모든 개발자에 공개했대요.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페이스북의 수백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공개했을까? 이거는 그 개발자들이 아니면 모르죠? 네, 그런 데이터를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통계를 분석할 수 있게 하고요. 그 통계를 분석해서 타겟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모이도록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거의 모든 기술 기반 회사에서는 페이스북 앱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플랫폼이 아니라 페이스북 안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왜 그걸 제공했을까를 또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은 뭘로 돈을 벌까? 눈에 보이는 거 광고? 이 정도? 근데 요즘은 쇼핑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쇼핑에 나아가서 페이스북이 가장 먹고 싶은 시장은요. 금융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카드사에서 이용하는 모든 화폐를 가져가려는 게
최종 목표예요.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최근에 만들려고 했다가 정부로서 저지를 당했죠. 이런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 이 기업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를 페이스북으로 모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금융시장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그 페이스북 하나로 모든 걸 연결하겠죠. 무섭습니다. 이제 이런 세계들이. 그러니까 강자만 살아남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자, 이분이 페이스북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를 이제 만들어서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게 잘 안 됐다고 해요. 사실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I'm free tonight을 사용하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런 시도를 멈추었다. 그러자 성과는 즉시 나타났다. 요즘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클릭을 한 번 더 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존 플랫폼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뭐 카페를 이용한다거나, 그래서 사이트를 따로 만들거나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걸 외부로 이용하면 돈만 많이 든다. 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다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입소문과 바이럴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다른 회사를 예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롭박스는요, 사용자가 동료와 폴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뭐 다운을 많이 받을 때, 야, 너 여기 들어와. 요즘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돼 있죠. 자연스럽게 초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이트와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죠. 인센티브를 받고 소개하기. 우버 사용자가 친구를 한 사람 초대하고 사례금 $10를 받는데요. 우리 그걸로 택시 이제 할인을 받는 거죠. 결국 그 친구는 우버의 사용자가 된다. 요즘 토스에서 돈을 보내는 행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친구를 초대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우리는 하루 동안 10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혜택을요, 소문냈대요. 뭘로?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게 여러분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은요, 돈을 벌려고만 해요. 야, 네가 가입비 내. 어플리케이션 가입비 내. 이런 서비스 제공하니까 돈을 내. 매칭비를 내.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면 망한다. 자, 이제는 회사가 돈을 줘야 돼요. 가입하면 돈을 주고 혜택을 주고. 자, 이게 뭐냐면 거대한 자본주의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는 직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하라. 그들은 상품을 사용하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커피숍을 차렸어요. 제가 어느 날은 커피숍 자리를 알아보러 부동산에 갔는데 커피를 마셔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카페 모카인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은 이 커피를 안 먹어봤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가끔 할 때도 왜 이게 저쪽에 붙어있지? 왜 이게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개발자가 블로거가 아니구나. 그리고 오류가 많은데 수정을 안 해요. 한 6개월 정도가 수정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오류가 있어도 아무도 이건 피드백을 안 하나 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사람이 개발자가 돼야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플랫폼이라든 그 서비스를 사랑해야만 하죠. 경쟁자들이 당신의 상품의 특징을 모방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을 완전히 끝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디어가 바닥나면 경쟁사가 뭐 하는지 보고요. 성장이 멈춘 기업은 다른 회사를 벤치마킹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은요, 이미 보이는 것, 이미 시작된 거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자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스파이를 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뒤처지고 새롭지도 않고 망하는 길이죠.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이거 하니까 저 사람은 이거 따라하네? 이 사람이 이 말 하니까 저 사람은 저 말 하네? 그러면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유명한 성공한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나와 비슷한 컨텐츠를 하는 채널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컨텐츠를 나도 모르게 이제 따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하는데, 폭발 성장을 리뷰하는데 다른 유튜버가 어떻게 폭발 성장을 설명하는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생각을 말하면 되지. 저 사람은 어떤 장점을 봤지? 내가 저거를 빠뜨리면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폭발 성장을 위한 팁이 80개라 여러분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별표 또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거 적어보세요. 억만장자의 규칙이라고 있대요. 억만장자의 규칙. 뭘까요? 억만장자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거절하지 마라. 나 처음 들어요. 태어나서 내가 책 많이 읽었는데 이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가 나에게 어떤 비즈니스 제안을 하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들은 돈 버는 감각이 있고, 그리고 어지간히 해서 뭐 쫄딱 망할 그런 여유가 있죠.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돈 버는 감각과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가 나한테 하자고 했을 때 내가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분이 나 옛날에 억만장자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앞으로 억만장자의 제안을 거절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요, 어떤 기사에 이제 기사가 떴대요. 이 회사에 대한 기사가 뜨면서 그때부터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당 20센트에서 3달러 20센트까지 오르고요. 그 다음에 4달러 50센트까지 거의 한 1500%가 올랐대요. 15배가 상승했습니다. 나의 순자산은 1억 달러가 넘게 되었대요. 여러분 1억 달러면 1200억이에요. 1200원 곱하면 되니까. 와, 1200억. 그 대표의 보유한 주식 지분만으로. 한순간에 그냥 완전 인생 역전된 거죠. 남자 여자 연결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포인트로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써 있어요. 거기에 사람 심리를 완전 읽는 이 기술이 대박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지분을 현금으로 바꿔 써야 한다라고 후회합니다. 여기서 저는 뭐 돈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저지른 수백만 달러짜리 실수가 있었다고, 이걸 마지막 장에서 다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대단한 기술을 보게 되죠. 마지막 장에서 다룬다란 말 때문에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수백만 달러 손해를 봤을까? 여러분, 1200억 원까지 번 스타트업 기업가의 손실에 대한 스토리를 어디 가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공의 비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고 또 읽고 모든 것을 읽어라. 여기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조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두 번째 일은요,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샅샅이 찾아서 읽은 거래요. 그 책들은 훌륭한 회사와 그냥 좋은 회사, 별로 좋지 않은 회사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저녁 리더십에 관한 책 한 권을 통째로 읽었고, 책에서 배운 교훈을 그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서 모두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별표. 제가 성공하신 분들, 사업가들 많이 만나는데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책에서 배운 교훈을 바로바로 실행하세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책도 안 보고 혹시 책을 보더라도 실행을 안 해. 그래서 독서와 실행, 제가 이걸 북테크라는 표현도 했고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다가 강조한 것이기도 해요. 책을 읽었으면 가장 쉬운 한 가지를 실행하라. 가장 어려운 거 한 가지는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성공한 방법이래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방식으로 습득한 교훈은 회사에 매우 유익한 성과를 가져왔다. 근데 이렇게 성공한 기업,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매일 저녁 책을 봤대요. 근데 제가 무슨 항상 깨달음이 있었냐면, 나는 아직 성공도 안 했는데 나는 왜 책을 안 읽어? 저 사람도 보는데. 그게 있었어요. 보면은 추천 도서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제가 왜 대회비를 공개했는지, 회사 비밀을 공개했다고 얘기하는지가 바로 이런 페이지에 있어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의 머리카락 색깔을 좋아하고요. 어떤 주에 사는 사람, 뭐 어떤 소득 수준, 어떤 키, 누구를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모든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게 지도예요. 미국 전체 지도. 지역별로 다른 거예요. 어떤 지역은 금발을 좋아하고 어떤 지역은 대머리를 좋아하고 이런 걸 통계로 다 만들어서 분석을 하니까 타겟팅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아, 이 여자는 이 주에 사는 몇 대 여성이니까 요 나이 또래 여성들이 이런 남자를 좋아하고 많이 매칭이 되더라라는 통계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연결을 그런 사람을 셀렉트해서 딱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내 취향을 이렇게 잘 알지? 그리고 싫어할 만한 건 차단하고 그게 완전 그런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 소득 수준을 뭐 얼마를 좋아하는가 막 이런 것부터 해서요. 돈 밝히는 여성을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돈을 밝히는 여성, 남자의 돈을 많이 버는 여자들은 어느 도시에 사는가? 그 도시에 사는 여성들. 그래서 1위가 텍사스주 휴스턴이에요. 여기 여자들은 돈을 되게 좋아해. 돈 많은 여자들을. 남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데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랑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아, 너무 신기해. 퍼센테이지 차이가 커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을 좋아하고요. 여자들은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하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근데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스토리로 입소문을 타게 했대요. 뭐냐면 기사를 뽑아낼 수 있겠죠. 뭐 기사를 뽑아냈다라고 대놓고는 안 써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목에다가 키가 몇 센치 이상이고 급여가 얼마 이상인 남자들이 상위 뭐 10%의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더라라는 헤드라인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클릭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러면 I'm free tonight 데이터 팀장 김유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느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어떻게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통계 기사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구글도 유튜브란 채널을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이런 데도 여러분 이런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타겟팅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볼 때도 이거 내가 관심 있는 광고가 나오네? 이런 느낌 들고요. 기사를 볼 때도 내가 보던 옷이 또 나오네? 살 때까지 보여주는 거야. 인스타그램도요.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음식이 막 인스타에 떠요. 다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런 빅데이터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얘네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스마트폰에 더 이렇게 몰입을 하고 시간을 더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안 쓰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 좀 더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아, 이래서 지금 이런 거 자꾸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틴더라는 또 그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대요. 인기 있는 여성들은요, 막 이상한 남자한테 계속 쪽지가 오는 게 얼마나 싫어요. 근데 이 여성들은 키가 180 이상이고 운동선수 같은 체형에 소득이 많은 부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오니까 틴더는 이런 달갑지 않은 메시지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대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시스템이 AI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요, 좀 이렇게 여자 남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음담패설이라든가 성희롱 같은 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층에서요 하위 10%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등급을 매긴대요. 저 사람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쁜 걸 보냈어 이러면 나쁜 점수를 주는 거예요. F를 받게 되면서 단기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사용자가 계속 그렇게 남한테 불쾌한 걸 한다. 영구적으로 사이트 사용 금지를 하게 됐대요. 그렇게 돼서 이제 더 그레이드라는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는요.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가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니까 남한테 기분 나쁜 말 해봐야 나한테 손해보는 그런 걸 만든 거죠. 정화작용이 되도록. 자, 그리고 회사가 폭발 성장하는 팁 또 있어요.
거물급 기자나 블로거들과 당신의 사무실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라. 당신 회사에서 사교적인 직원들도 자리를 함께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작업하는 내용을 당당하게 과시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은 거물급 기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회사 대표가 거물급 기자들과 파워블로거들과 인맥이 있는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김유라TV의 김유라를 만나고 있는가? 네. 나 블로그도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재밌으라고 해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컨테이저스 전략의 입소문을 읽었는가? 읽지 않았다면 모두가 그 책을 가능한 빨리 읽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책 사려고 이제 적어놨어요. 아마 조만간 리뷰를 하게 되겠죠. 자,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있는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네요. 이거는 데일 카네기가 쓴 고전 인간관계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죠. 이 책 안에 감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불리워졌을 때 당신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저한테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많진 않아요. 유라야 잘 있었어? 유라 밥 먹었어? 유라는 요즘 뭐하고 지내? 계속 내 이름을 붙여. 좀 민망하죠. 내가 내 이름 붙이긴 좀 민망한데 상대방이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정하다. 내가 마치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면 누구님 안녕하세요. 누구 공주님, 누구 왕자님 하면은 다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름 불러줘서 너무 좋아요 라고. 근데 저도 누가 제 이름 불러주면 기분이 좋고 제가 다른 사람 불러도 좋고 이게 감성의 법칙이래요. 이런 이름과 또 관련된 그런 또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훅 가게 하는 그런 게 아주 보면서 내가 혀를 내둘렀어요. 대박이다. 이렇게 안 하면 하루에 10만 명씩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푹 빠져들게 만든 거죠. 아까 근데 초반에 그 1,000억 달러까지 벌었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2006년 말 우리 회사와 펠토크의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 회사의 주가는 2011년 2월 15일 최고가인 주당 4달러 50센트와 비교했을 때 97%까지 곤두박질 쳤다. 나는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서류상으로 1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은 셈이 되었다. 나는 독자 여러분에게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기회가 생기면 일부만이라도 팔아서 현금화를 하라라고 합니다. 미국은 인수합병이 워낙에 잦아요. 활발하고 막 다 합치고 막 큰 기업이 작은 기업 돈으로 먹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변동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조심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성공을 거두는데 되게 중요했던 책을 몇 권 소개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리뷰했던 세스 고딘의 보랏빛 쏘아온다. 이거는 김유라 세스 고딘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이 책도 리뷰를 했었습니다. 요것도 추천 도서로 언급을 하셨고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 리뷰는 못했고 블로그에 있는 건데요. 제로 투 원. 이거는 스탠퍼드 대학교 스타트업 최고의 명강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제 블로그에 가면은 제로 투 원 검색하시면 리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주 소개된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진짜 근래에 읽은 최고의 마케팅 책,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 그리고 안에 통계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것만 봐도 재미가 있어요. 남자 여자 심리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